과분한 말씀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많이 부족한 발표인데 게다가 아주 딱딱한 형이상학적인 얘기로 가득 차 있어서요. 뭔가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아침부터 어려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번 학술대 대부분의 논문을 보면 이제 응용의 측면이 많으신데 이 발표는 이제 순수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25분에서 30분만 허락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이 PPT를 통해서 제 글에 쓴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창하게 유학의 본성론과 주자와 퇴계의 성리학이라고 했는데 이 짧은 글 안에 그런 것을 다 넣기에는 불가능할 거고 항상 이제 20년, 30년 동안 그 유학의 성론, 그러니까 본성이 뭐냐를 탐구하면서 많은 선배 학자들과 그 고금의 그 학자들의 그 통찰에서 제가 그것을 온양하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느리게 이 본성이 왜 중요할지를 잘 깨닫지 못하다가 서서히 버스라고 하셔서 뻗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차례차례로 고찰한 그런 어떤 내용을 제가 보고 형식으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그 주자 성리학의 성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있는데 어제 그 기조 연설에서 과학적인 사고와 인문학적인 사고에 대해서 그 교수님께서 이정현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고 또 베이커 선생님도 그런 테마로 리와 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그 제 발표도 그러한 성의 두 가지 측면을 좀 다룬다는 점에서 그 이원론적인 사고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오늘 이 시대에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주자의 성리학의 성론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주자가 자신의 성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리와 기가 합해진 이론론적인 도식과 리기 이원론적인 도식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자가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성론은 결국에 리와 기의 불상잡을 강조하는 리기 이원론적 도식이지만 그는 성의 유래에 대해 이론론적인 측면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 이 이원론이 이해가 안 되는 시대예요. 왜 사물과 그 사물 배후에 있는 그 원칙을 나눠야 되느냐. 이게 형이상학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그 시대의 주류 철학이 유물론이기 때문에 이 어제 그 기조 발표에서 말씀하신 유물론적 과학주의 혹은 과학적 유물론 이게 주 철학이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형이상학은 시대착오적인 철학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것을 치부돼서 더 이상 철학의 영역으로 이제 그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각이 미국에서 비롯된 주류 철학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계 철학을 세계화하는 데는 이러한 것을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전 세계의 영성과 종교적인 사고에 담겨 있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각색하고 설명해야 하는 그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송대 성리학을 창안한 주자는 자신의 학설이 공자와 자사, 맹자로 이어지는 도통을 계승한 것이며 표방하였다. 자사의 저작으로 알려진 중용의 천명지 위성에 대한 주자의 일부 해석을 보면 중용 장구서 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주자의 학설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용 원문의 위 명제에는 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주자는 이를 확대 해석하여 존재론적 층차가 있음을 표명하며 성을 본질적이고 도덕적인 범주로 포섭하고자 하였다고 알고 있다. 즉 성이란 하늘이 모든 개체에게 부여한 형이상자이며 이는 곧 도심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천명지 위성에 대한 그 주석을 통해서 이해하는 주자의 성론인데요.
개체는 부여받은 성 이외에도 형기에 의한 식색 등의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곧 인심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주자는 성을 도심과 연결하고 이에 대비되는 인심을 내세움으로써 본질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원론을 주장하게 된다. 하지만 주자는 동시에 중용장구와 대학 홍문에서 이와는 다른 성에 대한 해설을 제기한다. 중용장구와 대학 홍문에서 제기되는 성에 대한 이해는 이론론적 도식으로 성에 대한 리와 기의 불상리의 측면을 나타내는 시각이다. 예, 이 고찰은 제가 일본의 대표적인 주자학자,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교토대학의 교수셨던 기노시타 테스야스님의 이 주자학 시리즈 5권을 단연간 읽고 연결된 그런 고찰인데요. 굉장히 일본 사람이 참 문화학적인 고찰이 철저하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많이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발표에서 지금 중용장학과 대학 홍문, 또 경영 강의, 그리고 대학 중용 홍문, 예, 이런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기노시다 선생님의 그 분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음양오행, 즉 기의 전개에서 유래하는 성을 말한 것으로 어떠한 선언적인 성의 측면보다도 현실적인 세계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개체가 각기 달리 갖는 성의 측면을 이야기한다. 비록 성선이 전제되어 있고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일치가 이상적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실상 본연지성, 천명지성이 아닌 기질지성, 인물지성 같은 개별자적인 형기적인 성질에 주목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성선이 전제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중용의 이 미발과 이발을 얘기하는 것도 이 성선이 전제되어 있다는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용에 나오는 성은 사실 이게 도심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거든요. 음양오행의 개별자들의 모습에 따라서 후천적인 교섭으로 형성된 성이 묘사되며 만물의 성은 기와 유행의 법칙에 따라 운행되는 개별 신의 성질, 성격, 성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제 개별 그 몸뚱아리에 수반하는 개별적인 성질이나 성격이나 성상의 의미로 성을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세계가 운행되는 자연적인 모습의 법칙 외에 선험적인 도덕적인 법칙, 원칙 등을 얘기할 수 없으며 선악을 구분하기 어렵다. 즉 이론론적인 프레임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어려워지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원리는 말하기 힘들어진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어색하게 제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론론적인 프레임에서는 그 성선의 세계로 이제 시작해서 불일치가 없는 상황으로 계속 전개됐다는 게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곡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래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요술 시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아주 아이디어한 상태가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선악을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주자의 중용 홍문, 경영 강의, 맹자 집주 등에서 제기되는 성에 대한 이해는 리기 이원론적인 도식으로 성에 대한 리와 기의 불상자의 측면을 강조한 노선이다. 리와 기가 상호작용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단지 기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넘어서는 형이상학적인 성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프레임이다. 즉 주자는 성 즉 리의 성 혹은 실제 삶을 보다 논리적으로 선지하는 선언적인 인의예지의 리로서의 성에 대한 주장을 설파한다.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더 대두가 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성즉 리의 성은 인의예지의 리로서의 성, 선언적인 성인데 처음부터 이게 부각된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부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자의 그 문헌을 이렇게 보면. 예, 이것도 좀 아주 복잡한 그 주자학 내부의 용어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한 면이 있는데 좀 테크니컬한 용어들이지만 이게 이런 기제를 통해서 주자학 성리학에서 이제 인간의 마음과 심리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심은 성과 정을 포괄하며 미발의 성과 존재론적 층차를 달리하여 성을 주재하는 존재로 부각된다. 심통성정. 심은 음양오행의 상호작용 원리 안에 있지만 이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 이원적 프레임 안의 성은 하늘의 명령으로 주어진
각 사물의 본분과 관련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대한 준칙의 의미로 소당연지칙으로서의 리와 연결된다. 예, 그래서 이 선언적인 인의예지의 리로서의 성은 나중에 이제 주자의 문헌 안에서 그 추적을 해보면 소당연지칙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대한 준칙.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면 이 인의예지의 리로서의 성은 일종의 모종의 모든 사람들한테 부여된 본분의 성입니다. 잠깐 그 추가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저희 학생들 가르칠 때 그 성에 대해서 좀 쉽게 이야기하라고 성리학의 틀에서 좀 벗어나 있지만 이 성의 개념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이걸 합쳐야지만 중요해서 얘기하는 그 이상적인 성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곤 하는데요. 사실 그 선진 시대부터 이제 성리학까지 우리 그 유학에서 성이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성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물론 식색의 성, 자연의 성, 육체에서 비롯되는 육체의 본능과 관련된 성이고요. 이건 이제 고자와 맹자의 논쟁에서 맹자가 이걸 반대하고 이제 버렸기 때문에 이 식색의 성을 맹자를 이은 형이사학자들은 그 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그렇지만 이제 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나중에 주자는 이걸 성으로 부를지 안 부를지 고민을 합니다. 자기 그 텍스트 안에서. 이건 이제 식욕이나 성욕 등의 욕구 성향이고 물리적인 법칙에 의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는 이제 이성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양의 섹슈얼리티가 성으로 번역되는 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으니까 섹슈얼리티를 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통적으로 유학에서는 그것만 성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성도 있고 공공의 성도 있고 그리고 직분과 관련된 이 본분의 성도 있다고 이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인의예지의 경우도 혹은 맹자의 그 친친인민 애물의 경우도 도덕적인 본성을 얘기함과 동시에 각 개체가 가지고 있는 본분에 대한 성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의 성은 공공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도덕적인 성향, 또 선언적인 도덕적 법칙에 대한 생애적인 파악이 수반하고요. 또 직 혹은 본분의 성은 하늘이 명령한 일에 대한 본분을 행하려는 성향인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따라야 할 각자 할 일에 대한 지침입니다. 근데 그 지금 현대사에서는 우리가 목적인을 잃어버린 그 철학을 주류 철학으로 삼기 때문에 이 본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억압적으로 생각을 해요. 본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유학의 핵심은 이 본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덕적인 본성과 본분의 성이 이렇게 하나의 유니트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식색의 성이 합쳐져서 중용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천명지위성을 이제 구성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본분의 성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1차 자연에 속하면 또 자연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2차 자연에 속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차 자연, 인간은 2차 자연이라고 이제 머레이 북친 같은 생태학자가 얘기하는데 1차 자연에서는 그 본분이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루어집니다. 모든 만사만물이 자기 본분을 그냥 이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경우는 2차 자연인 인간은 때로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슬러서 자기 본분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 같은 게 이제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제 효를 행하면 어제 그 효행상을 받으신 그 두 분 그 소개를 했는데 저도 집에서 치매 걸린 노모를 10년 모셔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이거는 이제 2차 자연,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본분을 거스르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성은 서로 연결돼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색의 성과 도덕, 이 공공의 성을 본분의 성이 조율해주고 이 본분의 성은 인간이 가장 잘 이행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가 그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간이
자신의 본분과 사물의 본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용의 이제 참찬 화육과도 연결이 되고요. 중용에 나오는 성은 위의 성의 세 가지 측면을 이상적으로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성선을 전제로 한 우주와 인간과 사물의 자연스러운 경향, 또 존재하는 모든 개별 사물의 성질이나 성격이나 성상, 그리고 통합된 기회장에서 생태계 전체 및 인간과 각 사물이 처한 상황에서 성의 세 가지 측면이 이상적이며 시적절하게 발현되어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중용에 나오는 성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그런 상태에 대한 묘사고요. 문제는 이 성에 왜곡이 일어나서 원래 이 이상적으로 세 가지 측면을 머금어야 되는데 아우르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왜곡이 일어나서 균형을 잃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잃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 식색의 성 때문에 균형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자본주의 사회,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도덕의 성과 본문의 성이 작동을 안 하는 이유는 식색의 성이 과대하게 이렇게 비대해지거나 이렇게 포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유책으로 공공의 성, 본문의 성을 더 높은 층차로 법칙화해서 그 식색의 성이 거기에 맞게 탈바꿈하도록 기질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왜곡된 상황에서 해야 할 인간의 임무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황과 이제 뭔가 타락이 일어난 그 상황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중용 22장에 이제 그 성실할 성자와 이 본성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이게 중용 22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메인으로 좀 돌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그 이원자 프레임 안의 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대한 준칙의 의미로 수단의 지칙으로서의 리와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성에 입각해서 심은 행위의 주관자 및 인간의 주체성의 근거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의 현실적인 기질지성의 측면을 인정하지만 본디 더 중요한 것은 본연지성과 같은 선언적인 성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더 근본적임을 강조하는 시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더 강조했다고 해서 저쪽 성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둘 사이에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지금 필요하고, 그 맹자의 대체와 소체의 논리, 또 천작과 인작의 논리, 또 논어에 나오는 군자와 소인의 논리, 이게 소인을 없애자는 게 아니거든요. 소인은 계몽의 대상이고 대체와 소체의 관계도 대체를 우선시하면 소체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원론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성서에서 이제 성령과 육신 이런 대비가 많이 나오는데, 육신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먼저 챙겨라, 그러면 이제 육신도 따라올 거다, 이제 이런 모델입니다. 이원론의 모델은 이제 프라이어리티를 얘기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리와 기는 존재론적 층차가 다르며 리는 기를 넘어서서 더 높은 층차에 있다. 현실 세계 운의 법칙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보다 상위의 층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인간에게 있어서 리와 기를 잇는 마음의 주체적인 작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된다. 주도니의 태극도설에 대한 주석에서 주자는 객관적 세계의 운행을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주자 어류에서도 음양, 건수, 노상, 만물의 성을 설파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중 주요 내용은 맹자가 본연지성만을 얘기했을 뿐 성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자는 중용, 장구, 대학, 홍문 등 저술에서 통합된 기회장에서 전개되는 만물의 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물론 주자 어류의 내용은 중용, 장구, 대학, 홍문의 도식보다는 중용, 홍문, 경영, 강의 등의 저술에서 언급되는 인이예지의 리로서의 성에 대한 패러다임이 더 자주 논의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주자는 음양오행의 기회 운행에 따른 기회 후천적 교섭으로 형성되는 성보다 선언적 인이예지의 리로서의 성이 인간의 본성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쪽의 성을 아예 폐기 처분하자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쪽에 의해서 계도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기조 연설에서 베이커 교수님과 또 그 이정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리발이 기수지 그리고 기발이 리승지의 그 이원론적인 모델이 하나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층차가 그 다음 층차를 이끌어야 된다, 뭔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보자는 거죠. 이론론적인 도식의 문제점은 주체적인 자아와 기의 작용으로 작동하는 몸이 존재론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주체성을 강조할 수 없고, 천도가 유행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다 같이 종속되어 운행함으로 자아의 의지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데 있다. 반면 이원론적인 도식으로 가면 기의 세계의 우연성과 개연성을 한편 인정하면서도 이게 저는 이제 과학을 허용하는 그 성리학의 어떤 여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의 세계의 우연성과 개연성을 인정하거든요. 이게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뭐 상당 부분 어떤 그 기의 조합에 따라서 운명론적인 요소도 살다 보면 있고, 유일한 필연은 이 선험적인 이니에지리를 현실화하는 것이 동양에서는 유일한 필연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필연을 전혀 달리 보는 것 같아요. 선험적인 보편적인 성이 부각됨으로써 행위의 주관자로서의 자아를 해명할 수 있게 된다. 주자의 성론은 점차 후자에 중점을 두면서 이 두 가지 성의 연원을 인간과 세계를 해설하는 프레임으로 융합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퇴계는 주자의 이러한 이원론적 도식을 따르고 있다. 제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학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퇴계가. 자, 여기 이제 음양오행, 즉 기의 정계에서 유래하는 성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제 그 선험적인 이니에지리로서의 그 성에 대한 해석이 있다는데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자가 성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널리 알려지고 흔히 거론되는 텍스트는 중용 첫머리에 나오는 천명지 위성, 그 천명지 위성에 대한 중용장구의 주석 장구이다. 이 주위의 주석은 사람과 물 각 개체가 지닌 성을 음양오행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면 건순 오상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 오행의 유래를 둔 오상을 사람 사물이 갖춘 덕의 내용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 두 가지와 다섯 가지 덕을 갖춘 한 세트, 건순 오상의 덕을 사람 사물 개개의 개체가 갖춘 성이라고 주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주회가 서술하는 음양오행의 유래를 둔 사람 사물 개개의 개체의 성을 생각하는 농법은 성에 대한 주자 이전의 학자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성을 단적으로 니라고 보고 있는 주위의 생각과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주자가 이니에지의 리로서의 성을 얘기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철학적인 전환입니다. 그 이전에 정현 등의 선대 주석가들은 천명지 위성의 성을 개개인간의 타고난 품성, 생지질, 즉 성질이라고 여겼습니다. 한편 중용 천명지 위성에 대한 주회에서 주의는 우선 먼저 성은 곧 리라고 갈파했고, 이는 정의가 성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바로 정확하게 성은 곧 리라고 대답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중용장구를 쓰고 있던 주자는 천명지 위성의 성을 타고난 품성으로 보는 해석을 반대하여 성은 곧 리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중용 천명지 위성에 대한 장구는 만물 각 개체가 지닌 성의 유래를 각 개체를 낳는 천의 조화작용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음양오행이라는 기예리에서 찾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논리를 가장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는 것이 대학 공문의 제2절 첫 부분이다. 이는 앞서 본 중용장구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구절이다. 여기서 건순 이니에지 신지성은 음양오행과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보면 중용장구의 건순 오상지덕에 해당한다. 주자가 중용장구와 대학공문에서 표명하고자 했던 성의 본의는 과연 무엇일까? 성은 하늘이 명하는 것인데 모든 개체는 음양오행의 세계 안에 상호 교섭을 통해 각기의 성을 과정적으로 형성한다. 이는 후천적인 경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여기서 성은 만물 개별, 신의 성질, 성격, 성상의 의미를 지닌다.
주자는 성을 도심이라 해석하지 않으며 또한 성은 인간의 범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천지만물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성이란 리 혹은 도심이 아니라 현실의 세계에 나타나는 다양한 기의 모습들이다. 성이 본래 하늘로부터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선언적인 형식이 아닌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며 성의 출발점을 건수노상의 후천적 세상으로 바라본 것이다. 성의 유래를 음양오행에서 찾는 해설의 함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음양오행 즉 목화 토금수의 기가 모여서 만물 개개의 형체가 이루어지고 개개의 생체가 태어난다고 보면 그 성은 각 개체의 하나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만물 개개의 형체는 현실에서 천차만별이다. 다양성이 있는 거죠. 즉 개개 형체를 이루는 개개 음양오행의 기가 모인 모습은 천차만별이며 여기서 만물 개개의 성도 또한 천차만별이다. 만물 개개의 형체는 천차만별이지만 또한 인간, 동물, 식물, 광물 등의 존재의 유별에 따라서 태어나고 그 형체가 생겨나는 상태는 음양오행의 기가 모인 결의 논리에 따라 성도 또한 그 유별마다 다르다. 패턴의 논리. 기가 만물 공동에 이미 존재하거나 현재 생성 중인 사물의 요소라는 점에서 만물은 평등하고 이 세계 안에 사물의 리 조리는 음양오행의 상호교섭, 착종으로 인한 개연성과 우연성에 의해 이루어진 생성 중인 사물의 개별 운행 원리이다. 동시에 사람과 사물 개개의 성이 음양오행의 기에 의해서 유래한다면 사람과 사물 하나하나의 몸과 마음도 음양오행의 거대한 흐름의 일부를 이루는 데 불구하고 따라서 각자 행하는 행동도 주체적인 의지에 따라 행해지는 혹은 그 어떤 것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독립된 행동 주체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천지의 조화작용이 각 개체에게 그렇게 하게 하는 각 개체는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인 행동이 된다. 성을 음양오행의 논리에서 유래를 찾는 것은 행위의 주관자 및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해명을 어렵게 한다. 주자는 만물, 인물, 개개의 개체가 형과 성을 얻어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분석한 이상 그 형의 유래, 형을 형성하는 논리와 성의 유래, 그 성이 존재하는 논리는 서로 독립된 유래와 논리에 따라서 즉 이원론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같은 유래와 논리에 귀착하기도 즉 이론론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위 문헌에서는 형성 모두 음양오행의 기와 그 기에 리에 유래한다고 논정하는 기 이론론적인 사고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고 논리를 전개해 나간 것이 또한 분명하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이 세 번째 부분은 그냥 저의 발표문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선언적인 이니에지 리로서의 성은 앞에 있는 그 이론론적인 그 모델에 대한 보완 혹은 광정의 차원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주자의 철학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퇴계의 리바리 기수지 그리고 기바리 리승지의 이원론적인 도식도 그것의 어떤 연장선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자연과학에 대한 탐구도 가능하게 하고 그 대신 그 자연과학의 탐구가 유물론적인 전제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니에지의 리로서의 성이 표방하듯이 인간적인 인륜 법칙, 인간적인 가치에 입각해서 그런 과학적인 시도도 이루어진다고 이제 그 함의가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